근본적으로 가장 큰 보안의 이슈는 운영과 보안,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앱 하나가 서비스가 안 되면 실제 네이버 검색 1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도 그렇죠. 본 적이 얼핏 생각해 있습니다. 들어 배달의 민족 네. 했는데 안 돼. 네, 맞습니다. 엄청 짜증나죠. 맞습니다. 앱이 많잖아요. 앱이 많으면 그 앱이 많은 만큼 다 보안 장비를 놔야 된다라는 확률이 일단 네, 확률이 많아졌고요. 소비자나 우리 이제 거래처들 어디건 간에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접하는 것은 앱일 거 아니에요. 기사라가 되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앱이 뭔가 버벅거려, 네? 뭔가 잘 안 돼.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기업의 브랜드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성의 테크 리뷰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앱들 또 웹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또 외부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성을 잘 강화할 것인지, 운영과 보안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F5 네트워크스의 이준원 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가 요새 급증하듯이 네.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들도 이제 급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10년 전에 비해서. 네. 그럼 급증하는 것에 대한 지금 일단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운영하고 또 보안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우선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과 보안 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앱이 많아지면 그만큼 앱이 많아진 것만큼에 대한 그런 고객이나 아니면 담당자에 관련된 그냥 복잡성, 그다음에 이걸 얼마만큼 심플하게 이걸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앱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라진다? 뭐 예를 들어 뭐 더 이상 그 앱이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앱을 빨리 지워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러한 앱 환경에서의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이거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운영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보안적 측면으로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앱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현재는 HTTP 1.1 기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지만 뭐 이제 글로벌 회사들은 다 뭐 SPA라는 싱글 페이지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HTML 5.0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HTTP 2.0 이러한 최근 변화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트렌드에 맞춰서 그 보안 위협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게 고객 입장에서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객분들이 앱이라고 한다면 그게 일반적인 이런 어플리케이션 장비나 이런 데에서 앱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그 장비에 관련된 모니터링과 어느 디바이스 기준에 관련된 운영적 측면이 있었는데 포인트 솔루션으로? 네, 포인트 솔루션으로. 근데 이제 앱이 많아지면 그러면서 운영적 측면이 이러한 전체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앱 기준에 이 앱이 정말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사용자 측면에서나 아니면 서비스 관점에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그게 이제 앱 기준으로 모든 그 운영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이게 또 앱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트래픽이 오버헤드가 또 굉장히 또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특정한 앱 하나로 인해서 뭐 운영되고 있는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장애가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앱별로 별도의 이러한 최적화된 그런 ADC나 이러한 솔루션, 그 다음에 보안 이런 거를 앱별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저희 F5가 하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같이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딱
몇 년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네. 맨날 똑같은 거 쓰면 네.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앱들이 뭐 시시각각 막 폭증하고 또 어떤 건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네. 변동성이 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앱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전체 IT 인프라에 네. 줄 수 있는 데미지가 네. 데미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그 앱이라는 거 하나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업 하나의 그 레퓨테이션적 측면으로 되거든요. 뭐 제가 뭐 특정 어느 고객사 같은 경우는 실례로 앱 하나가 서비스가 안 되면 실제 네이버 검색 1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도 그렇죠. 본 적이 얼핏 생각해 있습니다. 들어도 우리 뭐 KBS 아니니까 네네. 뭐 배달의 민족 네. 했는데 안 돼. 네, 맞습니다. 엄청 짜증나죠. 맞습니다. 진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정말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라고 하는 뭐 금융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정말 중요한 서비스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이제 어차피 모든 것이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경제로 갈 때 결국 소비자나 네. 또 우리 이제 거래처든 네. 어디건 간에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접하는 것은 네. 앱일 거 아니에요. 네. 디지털화가 되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앱이 뭔가 버벅거려, 네? 네. 뭔가 잘 안 돼. 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네. 굉장히 그 기업의 브랜드라든지 네.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객은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솔루션으로 그런 걸 대체하는 그러한 트렌드인데요. 저희 F5에서는 그러한 트렌드에 좀 요구를 맞추기 위해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보안과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단순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태가 아니라 실제 이 앱이 정말 잘 동작하고 있는지 잘 서비스되고 있는지에 대한 또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네. 통합적인 관점에서 네,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그런 것도 네.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많은 앱들을 네. 잘 어떻게 정책에 따라 가지고 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것들은 다 맞춤형으로 뭔가 또 해야 돼 맞습니다.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제 쉽게 빠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자들은. 네, 맞습니다. 네. 자, 운영 관점 말고 네. 이제 보안 관점에서 네. 보안 관점에서 이제 앱이 굉장히 다양한 앱이 막 많이 생겼을 때 네. 예전에는 없었던 네. 예전에 뭐 앱 뭐 몇 개만 몇십 개만 딱 관리하면 됐던 네. 시절 말고요. 네. 요새 이런 시절에 네. 어떠한 새로운 보안의 이슈가 어떤 이슈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겁니까? 우선은 근본적으로 가장 큰 보안의 이슈는 앱이 많잖아요. 앱이 많으면 그 앱이 많은 만큼 다 보안 장비를 놔야 된다라는 확률이 일단 예, 확률이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기존의 그러한 앱 보안에 관련된 프로토콜 외에도 네. 다양한 SPA라든지 아니면 HP 2.0이라든지 아니면 웹소켓이라든지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서비스에 대해서 웹 보안을 막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프로토콜이나 그런 거에 변화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뭐 또는 딱 앱 하면 뭐 하면 요즘 뭐 또 디도스라든지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요새 또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디도스도 심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이런 해커들이 보면 사용자에 대한 중요 정보들을 이렇게 유출하기 위해서 이런 뭐 브루트포스라든지 뭐 이런 중요 정보를 유출하기 위한 시도가 또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클라우드 환경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 기업들은 이런 REST API로 이런 컨트롤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REST API 자체를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 전체 서비스가 자동화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REST API를 보호를 해야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네. 요즘 이제 웬만한 기기나 뭐 들어가는 RESTful API로 다 이렇게 커미션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뚫어버리면 그죠? 그렇죠. 머리를 뚫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이제 운영하고 네. 이제 보안 쪽에 네. 이렇게 앱이 폭증하는 시대에 그런 이슈들이 우리가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네.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네. 어떤 식으로 그거를 그러면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네.
일단 구체적인 어떤 그 기능보다는요. 네. 약 F5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의 커다란 어프로치가 어떤 건지 그 어프로치를 좀 네. 개념적으로 일단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겠거든요. 네. 네. 우선은 저희는 그 두 가지 관점으로 그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쨌든 그 앱에 관련된 그러한 최적화 그리고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그 앱을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러한 그 앱에 대한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앱별로 그러한 고객 관점에서의 운영적으로 이 앱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네. 부분 그리고 그 앱이 신속성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템플릿화된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그 ADC에 대한 설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웹방화벽에 관련된 이러한 보안 정책도 템플릿화 시켜서 고객이 언제든지 네. 빠르게 새로운 앱을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F5 네트워크스에 네. 지금 그 제품명이 네. 빅 IP 클라우드 에디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빅 IP 그죠? 네. 빅 IP 클라우드 에디션인데 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이 빅 IP 클라우드 에디션이 네. 그 적용될 수 있는 네. 그 환경은 네. 일단은 그 기업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네. 클라우드,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이건 네. 클라우드에서 뭔가 운영되는 네. 그런 앱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기본 컨셉이고요. 네. 기업이 자체 개발한 네. 앱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체 개발한 앱인데 운영하고 있는 웹이건 간에 네. 그것이 이제 퍼블릭이건 프라이빗에서 운영되는 네.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게 그러면 궁금한 게 네. 각 그 앱마다 네. 그러면 어떤 에이전트가 심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그 엄청난 폭증하는 네. 앱들이 몇백 개, 몇천 개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몇천 개들을 어떻게 그 일일이 그것들에 대한 각 앱들에 대한 네. 개별적인 가시성과 네. 보안을 유지하면서 네. 또 그런 것들을 딱 한다고 해가서 또 이게 또 엄청 오버헤드 걸리면 안 될 겁니까? 시스템에.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방안이 뭐 어떤 것들인지. 네. 우선 앱을 저희가 최적화를 하거나 보안을 적용을 해야 되는 앱들을 선별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선별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템플릿화를 해서 그 해당되는 설정을 최적화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네. 최적화라고 하셨는데 네. 최적화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기업이 네. 이제 그 고객 서비스 관련된 네. 새로운 이제 그 앱 서비스를 런칭했어요. 네. 했는데 기존에는 뭐 이런 전혀 운영이나 네. 보안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원래도 그냥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 런칭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F5 빅 IP 클라우드 네. 에디션이 여기에 이제 애드가 된다면 네. 기존 거에는 뭔가 부족했던 네. 어떤 점을 네.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네. 그걸 거기서부터 한번 얘기해 네.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앱이라는 거는 네. 최적화를 하기 위한 그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앱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캐싱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압축 대역폭을 회선을 줄이기 위한 압축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성에 의해서 과도한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을 했을 때 피크 타임 때 그런 서버에 대한 커넥션을 줄여주는 이러한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HTTP가 아닌 SSL화 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SSL에 대한 가속 기능을 한다든지 아니면 SSL에 대한 가시성 복호화 장비에게 이러한 복호화된 SSL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화해서 전달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가 앱 최적화에 대한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앱 최적화에 대한 기능이 네. 그냥 빅 IP 클라우드 에디션 깔면 네. 얘가 알아서 네. 딱 보고 지가 알아서 옵티마이즈 시켜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 누가 하죠? 그건 어떻게? 저희 F5의 전문가와 그다음에 고객과의 우선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 팀과 그다음에 넷옵스 팀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최적화된 그러한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최적화 시킬 수 있는 네. 그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F5가 없다면 네. 막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 회사에서 네. 그걸 일일이 다 짜야 되겠죠? 뭐 어쨌든 간에, 그죠? 네. 짜거나 아니면 저희 그런 장비가 없으면 오히려 서버에 대한 리소스나 아니면 더 사용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자, 이제 그게 굉장히 그 최적화라는 세 단어를 말씀하셨지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거기 이제 기업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개발과 네트워크 쪽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운영 쪽하고 F5 전문가하고 네. 그 결국 이제 그 앱의 네. 그 속성을 네. 일단 잘 파악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속성과 환경을.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F5에 이제 비가 클라우드 에디션에 제공하는 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최적화 템플릿을 만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것을 그러면 이제 디플로이 해가지고 네. 하면은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스무스하게 빠르게. 운영도 되고 네. 빨라지고 네. 보안도 강화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앱마다 다 속성이 다를 거고 네. 환경이 다를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최적화되는 그 어떤 그 기간이랄까 네. 난이도랄까 네. 그거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어차피 앱이라는 거는 표준이잖아요. 저희 뭐 고객 입장에서는 그 앱을 개발을 할 때 네. 이러한 표준에 따라서 개발이 되고 사용하는 기능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F5는 이미 국내에 네. 그러한 앱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네. 뭐 F5가 네. 그 앱이 뭐 배달 서비스인지 뭔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그거는 거잖아요. 모르는 그죠? 거죠. 그건 상관없는 그냥 이 어떻게 보면 딱 그 뭐랄까 인풋 아웃풋 그죠? 네. 어떤 그런 이제 알고리즘적인 뭐 이런 것들만 이제 파악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패턴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뭐 농업 막 서비스 그거하고 다 상관없는 그거는 거잖아요. 상관이 그죠? 없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게 앱이라는 거.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F5 이제 글로벌하게 네. 다양한 이제 그런 이제 앱들을 네. 그런 이제 다양한 유형의 네. 앱들을 다 다뤄봤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템플도 만들어봤고 최적화된 것들을 맞습니다. 그것이 또 노하우겠군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앱들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네. 그런 그 빅 IQ가 있고 네. 앱마다 네. 최적화된 네. 템플릿을 만들어지는 네. 그러니까 그 앱마다의 최적화된 운영과 보안을 네. 그 해주는 네. 퍼 앱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퍼 앱.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전체 앱들을 다 통합 모니터링 해주는 네. 빅 IQ는 네.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퍼 앱은 네. 어떤 앱은 만약에 안 깔 거라면 네. 그 앱에는 퍼 앱은 개수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퍼 앱은.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C2라는 그 클라우드 에디션에 빅 IQ는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퍼 앱은 기본으로 저희가 20개를 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네. 그다음 더 이제 더 늘릴 달라지는 수, 거고. 네, 고객 환경에 따라 더 늘릴 수도 오케이, 있고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고객이 네.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 운영하는 앱이 네. 한 200개가 있어요. 네. 뭐 200개에 대해서 통합 모니터링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네. 200개에 대해서 뭐 다 퍼 앱을 다 깔아가지고 네. 다 해가지고 최적화 템플릿을 다 만들면 네. 제일 퍼펙트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제일 또 부장님도 행복하실 거고. 네. 그렇지만 그 고객이 그거다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부장님 경험상 네. 이런 앱들부터 먼저 네. 그 최적화된 템플릿을 먼저 만드시면 좋습니다. 네. 하는 뭐 그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면. 우선은 그 퍼 앱 같은 경우는 그 뭐 대용량 서비스 대상으로를 하기에는 뭐 처음 단계니까 그거는 권장은 안 드리고요. 최초에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 다음에 향후 얘가 고객 입장에서 증가되고
더 트래픽이 폭주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는 그런 앱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퍼 앱이라는 게 저희가 트래픽이 늘어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퍼 앱을 생성을 하고 네. 그리고 트래픽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퍼 앱을 삭제를 하는 이런 오토 스케일링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능동적인 유동적인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싶으실 때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그 애플리케이션이 네. 좀 변동성이 심한 애플리케이션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퍼 앱에서 네. 커버하는 네. 그 앱에 대한 보안이 네. 어느 레벨까지 어떻게까지 커버해 주시는 겁니까? 우선은 저희가 보안 레벨은 저희 F5가 기존에 제공을 했던 이런 웹방화벽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통 웹방화벽 같은 경우는 고객 관점에서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의 어플리케이션만 보호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듯이 그런 게 일반적인 트렌드였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는 보안이라는 게 웹 서버에 관련된 보안도 있지만 사용자가 뭐 멜리셔스나 아니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을 때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사용자 관점에서에 대한 보안 그리고 디도스, L7 디도스나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역을 다 커버를 하는 보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경계 보안이 아니라 네. 이게 언제 시장에 출시된 겁니까? 출시는 작년에 작년에? 됐고요. 네. 좀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여러 고객사에 저희가 많은 소개와 그다음에 이런 트렌드에 대한 변화에 맞춰 어플리케이션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클라우드 에디션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바로 이걸 실망에 적용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개발 환경이나 이런 데에서 먼저 기존 앱과 저희 그 클라우드 에디션에 대한 그런 운영의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회사 어떤 업종이나 어떤 거를 하는 회사에서 네. 보통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수용적인가요? 만나보시니까. 우선은 그 퍼 앱이라는 것 퍼 앱과 클라우드 에디션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 컨셉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그렇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 클라우드에 관심이 많은 좀 트렌드에 빠른 이러한 고객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런 그 소셜 커머스 쪽이나 네, 그다음에 뭐 금융 쪽도 이제 최근에 이러한 클라우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나라의 각 이제 그룹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형 그룹사들. 네. 그룹사들 같은 경우는 그룹사를 총괄하는 이제 IT 또 전문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 회사들이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네. 지금 서비스를 자꾸 확장시키려고 하니까 네. 그런 회사들은 이걸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의 컨셉이 저희 클라우드 에디션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뭐 이러한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터 컨테이너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템플릿화된 기능을 먼저 작업을 하고 그게 뭐 새로운 앱이 추가가 됐을 때 그러한 걸 배포하는 이러한 컨셉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컨셉으로 볼 때는 고객 입장에서 그걸 일일이 다 개발을 하는 그러한 예산과 그다음에 이런 시간 대비 저희의 이런 패키지에 대한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화와 그리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최적화와 그다음에 보안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들도 뭔가 이런 지금 F5 같은 네.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네. 운영과 보안에 대한 네. 그런 서비스는 안 해주나요? 그쪽에서는 그런 게 없나요? 우선은 그 아마존 그 AWS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저희 그 ADC와 같은 이러한
서버별로 네. 트래픽을 분산해주는 네.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네, 기본적인 네네. 거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앱을 최적화한다든지 이러한 가속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한 네. 그 앱에 대한 네. 운영과 네. 보안에 대한 네.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는 것을 네. 뭔가 그 앱에다가 하려면 템플릿 네. 최적화 시키려면 네. 그러면 이제 F5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 F5랑 같이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그 버추얼 머신 같은 걸 클라우드에 설치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퍼블릭에 설치하시든지 하시면 오케이. 됩니다. 지원하고 있는 네. 퍼블릭 클라우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AWS 대표적인 게 AWS 네. 애저 네. 다 지원되는 겁니까? 네,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네. 구글 클라우드는요? 구글 클라우드도 지원 될 계획입니다. 될 네, 아직까지는 계획이고. 아니고요. 네네네. 네. 국내에서 지금 뭐 회사 이름 밝힐 필요 없지만 네. 그래도 뭐 어떤 대표적인 어떤 분야에 쓰고 있는 고객이 있다면 네. 어떤 분야에서 이걸 쓰고 있습니까? 우선 이 클라우드 에디션이 저희가 작년에 런치가 되고 있고 현재 많은 이러한 저희가 회사 F5에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많은 고객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현재 국내에서는 뭐 제일금융 쪽 고객과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 네. 그다음에 뭐 엔터프라이즈 쪽 고객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방송을 보고서 네. 이거 관심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볼까? 네. 하려면 네.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통 검토를 하면 되는 겁니까? 우선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기업은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는 이제 앱을 원래는 그냥 그 앱만 네. 그 개발해 가지고 운영해서 그 서비스하고 있는데 네.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빅 IQ라 전체 트래픽을 통합 관제하고요. 네. 관리하고 또 각 앱마다 네. 아까 퍼앱이라는 네. 운영과 보안을 또 관장하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자기들이 그동안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데서 기업 운영자들, IT 운영자들의 엄청나게 그 사람들 뭘 또 막 배워야 된다든지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학습 러닝 기간 같은 게 있을까요? 학습? 우선 저희가 퍼앱이라는 게 기존에 저희 F5에서 계속 드라이브 했던 이러한 L4, L7 아니면 웹방화벽 이러한 기능과 GUI가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저희 F5에 대해서 운영을 해봤던 고객사들은 좀 더 친밀하게 저희가 퍼앱에 대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DC 같은 경우는 네. 예전부터 쭉 우리가 있어왔던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뭐 많이들 익숙해져 있고요. 네. 쓰고 있고. 뭐 일반 로드 밸런싱 하고. 네. 네. 근데 요새 앱이 막 늘어나가지고 네. 이 늘어난 앱에 대해서 어떤 특히 이제 뭔가 그 변동성이 심하다든지 네.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앱이라든지 네. 그런 앱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하게 로드 밸런싱에서 끝날 게 아니라 네. 어떤 그 개별 맞춤형 운영 정책 또 이제 보안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 있는 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한 데들이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해보고 이제 도입 검토를 하겠네요. 네. F5가 ADC에다가 네.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건지,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저희 클라우드 에디션을 통해서는 중요한 게 이제 앱별로 보안과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앱에 대해서 저희가 손쉽게 고객은 템플릿화해서 빠르게 해당되는 앱을 배포할 수 있는 이러한 신속성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앱별로에 대한 모니터링, 사용자 체감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그 앱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용자 측면에서의 이런 다양한 이런 모니터링을 앱별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그 기본적인 ADC가 하는 것들은 다 제공하면서 네. 그런 걸 제공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장님께서는 ADC를 이제 뭔가 새롭게 뭔가 교체해야 돼. 네. 그런 시점에서는 한번 오늘 말씀해 주신 네. 빅IP 클라우드 에디션을 네.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네. 리즈너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또 클라우드 에디션이 꼭 이렇게 뭐 그 서브스크립션이나 아니면 퍼펙추얼이나 그다음에 저희 F5가 그 ELA라고 하는 저희 좀 특화된 그런 라이센스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고객이 새로운 앱에 저희 CE를 설치를 할 때 뭐 예측되는 트래픽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그 트래픽 적은 양의 이런 라이센스를 통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트래픽이 증가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그 트래픽이 증가된 만큼 서비스에 영향 없이 제공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뭐 구입을 하시거나 이런 네네. 지불하는 방식으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네. 기업분들이 네. 부장님을 만나면 부장님이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앱에 대한 그 디테일한 이런 모니터링과 과연 이 앱이 얼마만큼 잘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앱에 대한 보안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고객들에게는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러한 운영적 측면에 대한 신속성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 앱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여러분 뭐 토크 IT 오랫동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전문가랑 생방송 토크 지금까지 뭐 한 1,500번 했거든요. 그 2006년부터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의 묘미가 있지만 제가 그걸 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 전문 기업에서 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얘기를 할 때 그 이 제품에 대한 피처를 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과연 그거에서 공감을 하는지 그 이슈 내가 갖고 있는 이슈하고 이 기업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같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체크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사전 녹화할 때는 저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IT 기획부서에 이런 거를 검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처음 이제 이런 전문가를 만났을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막 인터뷰하는 거죠.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지금 그 중에서 자료랑 잘 믹스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또 좋은 점이 오늘 보니까 오늘 이 부장님이 그 이미 사전 녹화한 걸 한 거니까 댓글로 여러분들하고 또 일일이 또 소통하고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테크리뷰 들어오실 때는요 최대한 질문 많이 하시면 제가 최대한도로 그 발표하는 분하고 그때그때마다 오늘 다 그 댓글로 소통하는 그렇게 할 테니까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네. 이 부장님 네. 그 임근식님께서 F5F가 네. 파이어월이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F5 그 회사명이 네. 어디서 유래된 겁니까? 저희 F5는요, 그 미국 회사고요. 네. 미국의 그 허리케인이 강도에 따라서 F1부터 F5가 있는데 F5가 가장 높은 그런 허리케인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는 저희 F5가 IT 업계에 네. 이런 그 휘저겠다라는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뜻으로 오케이. F5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뭐 그때 우리 드라마 할 때 F4 뭐 있었죠? 네네네. 예쁜 남자들 그죠? 네네네.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상관없습니다. 네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F가 파이어월이라 물어보실 정도라면 네. 임근식님 같은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네. 통과인디 아주 고정 멤버신데 네. 잘 모른다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네. 일단 F5 오늘 아까 말씀하신 빅IP 클라우드 에디션 말고도 네. 다양한 기업에 네. 어떤 문제들을 네. 제품명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네. 네. F5가 그 핸들링할 수 있는 네. 기업의 네. 문제들 어떤 것들을 풀어주는 회사입니까? F5는? 우선 F5는 그 모든 목적은 앱입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네. 최적화를 하거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고객이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ADC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보안이 될 수도 있는데 보안도 웹방화벽, 그다음에 뭐 방화벽, 그다음에 L7 도스, 뭐 도스, 그다음에 뭐 SSL VPN 뭐 이런 네.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에 대한 이런 GSLB, 그다음에 DNS 보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F5는 네. 일단은 세상을 볼 때 네. 앱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F5는 앱의 관점에서 네. 보안의 문제건, 네. 운영의 문제건, 네. 또 이 앱을 실제로 고객한테 비즈니스 할 때 네. 발생된 문제건, 네. 이런 것들을 네. 해결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앱이라는 것이요. 네. 앱이라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줄임말이잖아요. 근데 그 앱의 정의를 네. 막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네. 그래서 앱의 관점에서 본다는데, 네. 그러면 옛날에 그 애플리케이션 다 포함되는 건가? 네. 또 웹은 뭐지? 네. 그러면 모바일 앱인가? 네. 뭐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그 앱의 정의를 좀 확실하게 해준다면. 이거 뭐 정의라는 게 뭐 제가 이 정의를 갖고 있는지는 네네. 정확히 틀릴 수도 네네.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앱은 네? 여러분들 핸드폰에 깔리는 하나의 앱입니다. 하나의 앱인데 그 하나의 앱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우버 같은 이런 서비스를 앱을 실행을 시켰다. 그러면 그 사용자가 그 우버를 호출하기 위한 뭐 커스터머 관리한 앱 실행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자동차가 언제 도착하는 그거를 추적을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요. 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그렇죠. 하나의 백엔드에는 다양한 앱이 있겠죠.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그게 다 모여져서 하나의 앱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앱이라는 것이 네. 맨 엔드단에 네. 그 고객이 네. 보는 네. 그 앱만 앱이 아니라 네. 그 앱이 구동하게 하는 그죠? 네. 백엔드 단에 네. 다양한 또 그런 모듈형 네. 앱들이 네. 다 앱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앱들을 좀 더 어떻게 이렇게 상호 연동을 하고 오케이. 그거를 개발을 하느냐가 이제 고객 관점에서는 좋은 앱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F5가 네. API 보안 쪽에 네. 신경을 쓰는 이유가 네. 이 앱들 간에 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네. 그 API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네요. 네, 그럴 수도 하나의 예가 그럴 수도 있고요. 뭐 REST API는 뭐 클라우드나 이런 자동화 컨트롤러 환경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REST API에 대한 보안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늘 이제 ADC가 이제 진화하는 거 관점을 오늘 네. 좀 약간 토크를 나눴는데 네. 기존의 ADC는 네. 이제 이게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성능적인 것만 관장한 거죠? 결국은 어떤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존의 ADC의 어떤 그런 역할이랄까 그런 것들은 기존의 ADC는 역할. 그 ADC 자체인 하나의 물리적인 장비나 네? 아니면 하나의 뭐 가상화 그 장비나 아니면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개의 앱이 들어가면 그 앱에 관련된 뭐 기본적인 모니터링은 가능은 했지만 이렇게 사용자 관점에서에 대한 체감을 이렇게 느끼고 좀 더 디테일한 이러한 모니터링 부분은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드렸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이 또 이제 네. 그 가만히 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네. 자, 임근식님께서요. 네. 그 앱별로 운영 및 보안은 네. 기업에서 더욱더 중요해지는데 네. 앱을 실행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네.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뻗었다 그래서 뻗어가지고 네. 앱도 자신의 앱이 네. 죽어 덩달아 죽는 경험을 가끔 합니다. 네. 현업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요? 제가 답글 드린 거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거든요. 네네. 하나의 앱을 클라우드 하나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같이 연동해서 그 앱을 한다든지 네.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연동하는 방안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GSLB나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네. 어느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특정 클라우드 플랫폼이 다운이 된다면 그걸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가용성 있는 운영 가능한 그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몰아주는 그렇게 네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현주님께서요. 앱 종류가 엄청 다양한데 앱의 이런 특성과 환경, 이런 속성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파악해내시는지.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렸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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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답변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하세요. 네. 그 우선 저희가 그 앱에 관련돼서는 그 앱에 대한 최적화나 이런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앱이 어떻게 개발됐다 뭐 이런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웹 보안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그 고객마다 앱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습 기관을 통해서 그 고객마다의 앱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네네. 그리고 앱 최적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에 대한 기능을 포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거기에는 뭐 TCP 최적화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TCP 최적화 같은 경우는 레이어 4 레벨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는 앱의 특성과 상관없이 체감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앱에 최적화됐다 하지만 네. 그런 것을 진짜 한번 실제로 체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이게 말만 들어서는 네. 이렇게 와닿지가 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근데 네. 이게 고객 입장이나 아니면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앱이 잘 실행되고 잘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앱을 운영하는 운영자인 고객 입장에서는 뭐 한 번에 이러한 서비스 장애가 그 잘못되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네. 이런 빠른 서비스와 최적화된 것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고민 사항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그 앱이 네.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뭐 직관적으로 쉬워졌지만 네. 굉장히 복잡해진 거잖아요. 백엔드는 그죠?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뭐 가상화, 클라우드 네, 네. 굉장히 복잡해진 거잖아요. 네, 네. 위험성 높아진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좀 그런 앱의 최적화를 네. 그 하려고 그러면 네. 굉장히 그것도 진짜 고려해야 될수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있는 왜냐하면 다른. 계속 그 새로운 기술이 진화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 진화되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보안 위협이나 그러한 최적화된 기능을 계속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디지털 경제가 되니까 네. 모든 것이 결국 모든 것이 디지털로 다 끝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모든 행위들이 다. 네. 그 행위들은 결국 앱에서 할 네. 거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더 중요해지겠죠. 네. 옛날에 뭐 이렇게 서비스 잘 안 되면 오프라인에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다양한 루트가 있었는데 네. 지금 오로지 앱 안에서 다 끝나버리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뭐 쓰고 있는 앱은 네. 뭐 제가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앱은 가장 기본적인 게 보안인데 그 보안이 가장 기본적인 게 SSL이거든요. 네네. 이제 SSL 보안이 가장 기본적으로 모바일 앱에서는 동작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방식도 기존에 국내에 많이 쓰던 이런 SSL의 RSA라는 방식에서 네. 모바일 앱은 거의 다 대부분 그 ECC라는 이러한 그 SSL 방식, 키교환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방식으로 다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정동환님, 불특정 다수가 앱을 통해서 타인의 정보나 해당 제품을 오작동하게 하는 경우 네. 이를 관제 시스템처럼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불특정 다수는 저는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를 통해서 고객이 갖고 있는 중요 정보를 캐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이제 블루투스나 뭐 크레덴셜 서지 프로텍션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관제 시스템이나 그쪽과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비에 대한 오동작에 관련된 경우는 당연히 뭐 관제 시스템에서 가능하지만 고객 어태커가 그 장비 자체에 대한 취약점을 노리고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좀 과정이 네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또 경품을 있고요. 추첨해가지고 또 오늘 들으시면서 F5 이재원 부장님 뭐 좀 괜찮다. 괜찮은데 나도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을 저 사람이 좀 이야기하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편하게 이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냥 이분 전문가거든요. 전문가니까 뭐 필요하시면 체크하셔가지고 직접 만나셔가지고 어차피 이제 구면된 거 아닙니까? 방송에서 봤으니까 구면이니까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시는 그런 문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적극 활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꼭 이 부장이 가야 돼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한국님. 네. 최적화 외에 결국 F5 네트워크 제품이 타사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지요?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데요. 저희 F5는 이 앱에 대해서 그 특정 하나에 대한 최적화라는 하나의 영역만 보는 게 아니라 앱 자체에 대한 이런 가용성 측면에 대한 모든 영역을 다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본사에서 나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한국님께서 이 최적화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네. 이게 AI 학습을 통해서 만든 건지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네, 네.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최적화된 패턴을 분석을 하는 것은 보안 쪽 관련된 것은 기존에 이제 앱에 관련된 트래픽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저도 네. 그때 인터뷰 때 헷갈렸는데 네. 이 앱에 최적화라는 것이 네. 그 뭐 이렇게 우버다, 네. 뭐 직방이다, 네. 뭐 배달민족이다 네. 하면 뭐 F5가 네. 뭐 배달 도메인 널리지까지 아는 그런 거 아닌 그런 거죠? 건 아닙니다. 전혀 그거 네,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 앱의 그 도메인과 전 상관없이 네. 앱 자체의 어떤 그런 이제 뭐랄까 인풋 아웃풋 같은 그 개발 환경에서에 네, 대한 그런 앱은 고객마다 개발 환경이 다 다르고 네. A라는 고객사에서는 어느 특정한 그 이러한 개발 부분이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네. B라는 고객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개발하니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고객별로 맞춰 나간다는 의미에서 최적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임원주님, 앱 보안이라면 뭐 시중에 V3라든지 또 엔티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것으로는 이제 불충분하다고 봐야 되는 건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좀 답변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 F5는 이런 그 앱 보안을 이런 서버에 동작하는 앱에 대한 보안과 그 다음에 앱이 실제 동작하는 클라이언트 모바일 환경에서 앱이 동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안. 뭐 예를 들어 모바일 환경에서의 그 앱이 감염이 되어서 어느 어태커가 그 사용자에 대한 계정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하는 시도를 했을 때 그런 걸 방어를 하는 클라이언트 단에 대한 보안, 서버 단에 대한 앱 보안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모바일 말씀하셨는데 네. PC는 해당되지 않나요? PC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모바일 그 앱 보안에 관련된 이런 솔루션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앱을 하기 위해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SDK랑 같이 연업을 해서 그 네네. 앱을 배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앱도움이라는 그 서드파트와 연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네. 기존에 있던 우리가 많이 쓰는 뭐 백신, 네. 엔티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네. 그 PC는 PC, 네. 그 시스템 전체를 방어하는 거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떤 경계 보안처럼, 네, 네, 그죠? 네. 그 지금 F5는 네. 시스템이 아니라 네. 그 개별 앱, 네. 앱에 대한 이제 그 보안을 하시는 거죠, 그죠? 앱도 되고요. 그다음 PC에 있는 브라우저도 저희가 되긴 하는데요. 음. 당연히 저희가 뭐 전용 이런 그 V3나 이런 솔루션 대비에 모든 기능들을 다 그렇죠. 커버를 하지는 그럴 필요는 않습니다. 없겠죠.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특정한 에이전트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보안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는 설치 설치 없이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탐지하고 보호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손승호님께서 앱 다운 시 사용자 동시 접속 등으로 트래픽이 폭주할 경우 이를 조절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접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는지요? 네. 그럼 로드 밸런싱 쪽 같은데. 제가 앱 다운이라는 게 앱을 다운로드인지 아니면 앱이 네. 다 다운됐을 때인지가 좀 이해가 네, 네. 안 되는데요. 앱이 만약에 다운이 됐다면 네. 저희가 그 사용자한테 안내 페이지를 자동으로 띄워주게 해서 뭐 몇 분 있다 접속하십시오라는 페이지를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앱 다운로드라면 저희가 그 앱 다운로드에 대한 개발 환경이 쿠키 베이스로만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쿠키에 대해서 먼저 접속한 사용자들을 먼저 처리하게 하는 그러한 제어 컨트롤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임근식님께서 고객 입장에서 앱 운영이 앱 보안과 어떠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저는 앱에 대한 그 가용성 측면으로 보면은 네. 앱이 보안이 만약에 위협을 받아서 그 네. 앱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앱 운영에 연관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근식님께서 그 F5가 핸들링 해주는 것은 네이티브 앱과 웹 앱으로 분류된 웹 앱 이 두 가지 다 핸들링 해주시는 건지. 네, 저희는 두 가지 다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최재주님, 앱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네이티브 앱도 있고 또 특정 플랫폼 종속의 앱도 있는데 보안이 유형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앱들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좀 바로 어떻다라고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규님, 오늘은 정보 위주라서 보고 배울 게 많은 방송이라고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요 주제가 만만한 주제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도로 저도 이제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그래도 최대한도로 여러분들 쉽고 좀 그 핵심을 좀 알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했으니까요. 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자, 임근신님께서는 사용자 관점의 앱 보안 접근 굉장히 훌륭한데요. 근데 반대로 공격자 관점에서 앱 보안 강화 접근 방법들도 이미 연구 및 제품화 중인지요. 반대로 공격자 관점에서 저희가 그 공격자 관점이라는 게 저희 본사에는요 그 해커팀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저희가 해커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한 공격 유형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화이트해커 그런 식으로 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그 팀을 통해서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일님, 저희도 아이폰만을 위해서 기사님들이 사용하는 인하우스 앱이 있는데요. 앱 자체에서 액세스되는 고객 정보들에 대하여도 보안 이슈가 곧 나올 듯도 합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수정 없이 SSL 인증서만 설치하는 것처럼 서버 단에서 이런 정보들을 암호화하고 보안 레벨을 향상시키는 기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SSL 인증서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레이어 5 레벨이기 때문에 네.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되는 보안은 향상을 시킬 수가 없고요. 그걸 하기 위해선 어플리케이션 단에 대해서 특정한 고객 정보를 액세스하는 그러한 파라미터나 그 파라미터에 대한 밸류, 파라미터 네임이나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암호화를 해서 아예 어태커들이 그걸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최상일님, 클라우드를 보완하는 클라우드라면 상당히 복잡해질 텐데 어느 쪽이 새 버전이고 문제없는 앱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리소스 소요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건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혹시 이 클라우드 에디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빅아이피 클라우드 에디션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클라우드 서비스로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질문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클라우드 에디션이라는 게 기존에는 하나의 ADC가 여러 개의 앱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면 저희는 그 앱 기준에 따라서 사용자 체감이나 아니면 그 앱 자체에 대한 디테일한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한 컨셉입니다. 네. 임근신님은 F5가 혹시 메모리 취약 공격도 방어해 주는지. 이거는 저희 쪽에서는 좀 아닌, 그 메모리 취약이라는 게 그 루디나 이런 것처럼 포스트 공격을 해서 실제 서버들이 메모리를 고갈하게 한다면 저희가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있습니다. 네. 이종필님, AWS 같은 클라우드에서 F5 솔루션을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F5 코리아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파트너사와 그다음에 F5 코리아 기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적으로 AWS, 애저라든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받을 수 있는 F5 어떤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 그 ADC 서비스와 그다음에 그 웹방화벽 서비스가 있는데요. 웹방화벽도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다 쓰는 패키지도 있고요. 특정한 오아스 탑 10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액티브 봇이라 그래서 봇을 전문적으로 탐지하는 이런 기능만 쓰실 건지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기능화된 그러한 그 솔루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국내에선 지금 국내에서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그렇게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구매해가지고 네. F5에 보안 솔루션이 되건 ADC가 되건 네. 이런 유리 비중이 네.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뭐 정확한 뭐 네, 비중은 네, 그러니까요. 저도 없는데요. 아직은 그 많지 이번 않죠. 가격적 측면으로 보면요. 네. 그 AWS에서 F5 그 솔루션을 구입하시는 것보다 네. 저 F5를 통해서도 또 구입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 똑같이 애들 네, 서비스 받는 건데? 근데 아. 가격은 저희 쪽에서 구매하시는 게 더 저렴합니다. 뭐야?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지정우님, 데이터 보호로 시큐어 코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F5 시스템 도입 시에 호환성 문제나 복호화, 암호화는 시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 안보코어 부분이 SSL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고요. 네. 뭐 호환성이라는 거는 각각의 어떠한 장비들이나 당연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생이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지연 시간 같은 경우도 저희 장비가 들어갔을 때 당연히 얘가 웹 보안 기능을 하려면 여러 대의 컨텐츠들이 오면 이걸 다 수집을 하고 분석하고 다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은 발생이 되지만 네네. 이게 사용자가 체감이 느낄 정도의 지연 시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요, 저희 테크립 매일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4시에는 IoT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특집입니다. 그래서 그날 세 분의 전문가인데 특별히 또 이번에 그 현대중공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담당자분이 직접 울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전 인터뷰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제가 지금 10년 넘게 토크 IT 방송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방송이에요. 내용도 되게 좋고 되게 웃겨요. 한번 월요일 날 보시면 하여튼 스마트 팩토리나 IoT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다양한 좋은 관점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번 주에 저희가 이 고성의 테크 리뷰가 굉장히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나중에 오디오로 들어도 이제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팟빵이라는 팟캐스트 아니면 아이폰에서 그냥 아이폰 팟캐스트 네이티브 팟캐스트로 고고성의 테크 리뷰 치시면 나오니까 출퇴근 시간에 편하게 미싱한 것들 들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부장님 마지막 네. 한 말씀 마치할까요? 네, 뭐 먼저 바쁜 시간에 이번 토크아이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F5 네트워크스 코리아는 이런 앱 기준에 따라서 좀 더 고객분들이 편하게 운영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